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막스 에벨과 프로인트는 스쿼드의 주요 선수들에 대한 중요한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토마스 투헬의 대체자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에벨은 최근 클럽의 긴급함과 차기 감독을 서두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가까운 미래를 위한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일부 바이에른 선수들의 미래는 몇 주 동안 논의의 주제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출 후보자 수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수들이 모두 떠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빌트의 보도에 따르면 7명 중 계약이 만료되는 추포모팅과 부냐 사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슈아 키미, 레온 고레츠카, 알폰소 데이비스, 르로이 사네, 마즈라위, 그나브리 그리고 다요트 우파메카노가 정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에벨은 최근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투헬의 후임이 누가 될지 지켜보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키미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키미는 챔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상황은 매우 명확합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으니까요. 곧 유럽 선수권 대회가 열릴 예정이니 그때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키미의 새로운 경쟁자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마르틴 주비멘디로 바이아웃이 6천만 유로에 아스날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주비멘디는 사비 알론소 감독과 같은 에이전트를 갖고 있고 알론소 감독 밑에서 뛴 경험이 있습니다. 주비멘디를 실패하면 맨헨 글라트바흐의 마누 코네에게 관심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고레츠카와 그나브리는 둘 다 2026년까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오랫동안 클럽을 떠날 후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고레츠카는 마인츠를 상대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후 이적에 관해서는 클럽의 일이라며 회피했습니다. 그나브리는 오랜 부상 공백 끝에 환상적인 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뮌헨의 책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우파메카노는 로마와 보움에서 2번의 레드카드로 마이너스 포인트를 모았습니다. 현재 부상 중인 라이트백 마즈라위 역시 바이에른의 주전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대 복귀할 요시프 스타니시치와 사샤 보이의 영입만이 아니라 최근 스카이가 보도한 레버쿠젠의 제레미 프림퐁에 대한 바이에른의 관심이 그 증거입니다. 프림퐁은 4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가지고 있고 사비 알론소가 뮌헨으로 향한다면 바이에른에 합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사내는 투엘 밑에서 큰 기복을 보였고 특히 해리 케인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골과 어시스트 수치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클럽은 맨시티에서 구입한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그를 팔 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그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빌트에서는 슈투트가르트의 크리스 피리이가 사내의 대체자로 이미 논의되고 있습니다. 크리스 피리의 바이아웃 금액은 2,350만 유로입니다. 김민재의 경쟁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은 투헬이 여름에 떠날지라도 아라우조를 영입하려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에른은 지난 1월에 아라우호 영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바르셀로나는 매번 이를 거절했습니다. 빌트에 따르면 아라우조는 1월에 바이에른으로 이적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맨유도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바이에른은 사비 감독이 떠나면서 여름에 이적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라우조는 나폴리를 물리친 후 이적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 미래는 클럽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바르샤에서 매우 행복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비에게도 매우 감사하죠. 경기에 매우 만족하며 홈에서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팬들의 응원이 경기 초반부터 큰 힘이 되었어요. 아라우조의 바이아웃은 10억 유로이며 사비 감독의 퇴임과 바르사의 재정 상태로 인해 1억 유로를 받을지가 관건입니다.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리오 바슬러는 바이에른의 다음 시즌 감독은 지단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바슬러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바이에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클럽에서 독일 챔피언십을 3번 우승했고 1999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저에게 기회가 있는 후보 목록에 있던 유일한 사람은 지단뿐입니다. 당시 나겔스만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이에른도 빠른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어느 시점에 레버쿠젠에 1년 더 머물겠다고 선언한다면
더는 막스 에벨의 입장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들어온 모든 코치들은 그가 처음부터 2순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플릭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지단을 조금은 믿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8강 조추첨을 앞두고 바이에른 최악의 상대로 4개의 팀을 꼽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떤 식으로든 상대할 수 있는 최악의 팀입니다. 맨시티는 순전히 질적으로 바이에른을 압도하는 선수단과 경기를 꿰뚫는 감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탈락의 유령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에는 맨시티가 훨씬 약해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에른이 챔스 우승을 원한다면 결국 맨시티와 맞붙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에른이 시티를 빨리 상대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시즌 초반에 2명의 선수를 부상으로 잃었음에도 8강에 올랐습니다. 티보 쿠르투아와 전 바이에른 뮌헨 스타 다비드 알라바가 부상으로 팀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마드리드는 다재다능한 공격과 적절한 수비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의 주요 강점은 미드필드에 있습니다. 주드 벨링엄은 모든 축구 팬에게 친숙한 선수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미드필더는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포지션으로 현재 마드리드는 미드필더에서 바이에른 뮌헨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두 팀이 만나면 바이에른 팀이 확실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아스날은 16강에서 FC 포르투를 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활약을 고려하면 대회에서 가장 위협적인 팀 중 하나입니다. 아스날과 바이에른은 약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총점 10대2의 점수로 아스날을 탈락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스날은 이후 수많은 밈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아스날은 당시 바이에른이 상대한 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전환과 재건에 나섰고 이제 프리미어 리그의 잠재적인 타이틀 경쟁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팬들은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아스널과 비길 경우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입장이 금지됩니다. 바이에른 팬들의 불꽃놀이는 명백한 보호관찰 조건 위반으로 그에 대한 조치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마지막 대결에서 인터 밀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쉽게 이겼지만 그런 시절은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바이에른 팀은 현재 세계 어느 팀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경기력은 종종 아쉬운 부분을 남깁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테르나 아틀레티코가 웸블리로 가는 길을 8강에서 단축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바이에른 뮌헨은 최선을 다해 전진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